운동을 하면 BDNF라는 좋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약에 비하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수면장애, ADHD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면 낮에 뛰기, 밤에 뛰기 어떤 걸 더 추천하실까요? 뛰는 걸 좀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이거나 각성이나 실행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실내에서 뛰는 것 대 야외에서 뛰는 거. 이건 저는 고르긴 좀 힘들어요. 이거는 저는 원장님, 제가 원장님 인스타 보니까 뛰는 걸 좋아하시던데 평소 러닝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병원 운영한 게 곧 있으면 8년 되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한 12시간 이상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체력도 엉망진창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살기 위해서 작년 4월부터 러닝을 하게 됐어요. 8개월 정도 러닝했고 2번 정도 10km 대회 나가서 완주하고, 근데 사실 썩 성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완주를만 했다? 그래서 제가 막 주변에 재촉해가지고 저희 쿠쿠닥스 이선화 선생님 있잖아요. 둘이서 같이 대회 나간 적도 있어요. 한 8개월간을 지금 뛰어오셨는데 뛰니까 조금 달라지는 점이 있으실까요? 뛰면서 너무 저는 좋은 이점들을 너무나 많이 얻었어요. 에너지와 주의 집중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 일들을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됐고, 체중이 빠지면서 뱃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아내가 허리 라인이 좀 슬림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체형도 좀 좋아졌고 체력이 좀 좋아져서 기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아진 편이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에게도 혹시 러닝이나 운동을 좀 권하시는 편이신가요? 권하죠. 많이 권해요. 대체로는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어떻게 운동해요, 뭐 이런 이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운동이 다 나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면 치료 자체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면 일단 생물학적으로 좋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BDNF나 IGF-1이라는 성장 인자들이 있어요. IGF-1은 우리 몸 전체적인 성장을 좀 돕는 거고 혈관 생성 같은 것들을 좀 돕거든요. 그리고 BDNF는 뇌에서만 나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혹은 뇌의 신경들을 이어주는 시냅스 형성, 이런 것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분비가 되면서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우울이나 이제 불안 같은 정신과적 증상이 줄어들게 되고,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도 분비가 많이 된다. 엔돌핀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제 행복하거나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많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엔돌핀뿐만이 아니라 뇌 안에서만 분비되는 도파민이라고 해서 의지, 의욕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서 기분이나 에너지가 좀 더 좋아지게 됩니다. 약에 비하면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꾸준히 작동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내성이 좀 증가해요. 운동이라는 건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실패의 반복이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부터 10km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처음엔 3km 뛰기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km를 뛰고 5km를 뛰고 7km를 뛰고 10km를 뛰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게 안 됐을 때 뭐가 문제여서 잘 안 됐을까, 이런 식으로 내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기회도 또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울증이나 혹은 어떤 정신과적 질환이 있을 때 시행착오 자체를 꺼리게 돼요. 용기가 나지가 않고 에너지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운동은 계속적으로 나를 단련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실에서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돼요. 이제 우울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건 내 자신이 뭔가 나아지지 않을 거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뭐 나태한 사람, 이런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기 때문인데, 나에게 맞는 정도 수준의 신체 활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갔을 때 기분을 올리게 되고 무력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일단 운동화를 신고 나갔다 오기, 일주일에 한 번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정교하게 계획하고 실행함으로 인해서 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무력감을 깨는 것, 자존감을 증가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이 운동을 해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울증 환자분들입니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이 신체 활동이 떨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밤낮이 뒤바뀌고 무기력, 의욕 저하, 흥미 저하, 수면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러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게 되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는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ADHD인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권해요. ADHD는 좀 에너지틱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과잉 활동성 조절이 좀 잘 안 되고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되고 이러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ADHD가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이 자기의 에너지를 적절한 좋은 방식으로 좀 방출하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거나 실행 기능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실행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 자체를 좀 돕는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이런 연구는 아이들에게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ADHD 아이들이 운동을 시켰더니 학교에서 문제 행동이 줄어들더라,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더라 하는 연구들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제가 ADHD잖아요. 제가 러닝을 해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오전 러닝을 했더니 오전의 각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원래 ADHD는 수면 각성 주기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거든요. 오전에 깨는 것 같지가 않아, 머리가 멍해, 밤 되면 그때부터 이제 반짝반짝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연구들을 보면 오전에 30분 운동하는 게 각성이나 실행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ADHD에겐 오전 러닝을 굉장히 권합니다. 그 외에도 조현병이나 불안장애나 PTSD 같은 그런 증상에서도 운동이나 러닝이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은 사실 굉장히 많아서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다? 그러면 운동을 하는 걸 권합니다, 저는. 그러면 똑같이 뛰더라도 더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달리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밸런스 게임 같이 제가 네.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실내에서 뛰는 것 대 야외에서 뛰는 거, 어떤 걸 더 추천하실까요? 저는 야외에서 뛰는 걸 훨씬 더 추천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햇빛으로 인해서 멜라토닌이나 신경전달 물질 같은 것들의 합성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밤낮이 뒤바뀐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야외 러닝을 당연히 더 추천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실내보다 실내에서 뛰는 게 훨씬 더 재미있어요. 훨씬 더 기분이 좋아요. 정말로. 바깥에서 다채로운 주변 환경들 보면서 뛰는 것이 일종의 명상 같은 효과가 좀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러닝을 할 때 힙합 음악을 듣거나 시끄러운 음악을 들으면서 러닝을 했거든요. 지금은 음악을 듣지 않아요.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주변 소리를 들어요. 새소리, 바람소리, 계절이 바뀌는 소리, 그리고 눈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풍경들이 지나가는 것들, 그것들을 즐겨요. 야외에서 러닝을 하면 그런 것들을 정말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생각들을 비워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야외 러닝을 강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낮에 뛰기 vs 밤에 뛰기, 어떤 걸 더 추천하실까요? 낮에 뛰는 걸 좀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밤에 뛰는 것이 안 뛰는 것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밤에 뛰었을 때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있어요. 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밤 10시 반, 11시 반에 막 뛰고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뛰는 거는 좋은데 갔다 와서 잠에 들기가 좀 힘들어요. 교감신경이 좀 항진되다 보니까 이것들이 좀 가라앉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수면 시간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밤에 뛸 거라면 시간이나 강도를 좀 줄이시는 걸 추천하고, 자기 전 2-3시간 전에는 러닝을 마무리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낮에 햇빛 있을 때 뛰는 것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혼자 뛰는 것 대 누군가와 함께 뛰는 것, 둘 중에는 뭐가 더 나은 선택일까요? 이건 저는 고르긴 좀 힘들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나는 의지가 너무 약해, 내가 혼자 뛰는 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랑 같이 뛸 사람이 좀 필요해, 이런 사람이라면 러닝크루 이런 데 나가서 같이 뛰는 것을 좀 권하고, 혼자 뛰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이나 사회불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내가 안 그래도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불안한데 여기까지 나가서 사람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뛰는 것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느낀다면 혼자 뛰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저는 이거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천천히 오래 뛰는 것 대 빠르고 짧게 뛰는 것, 둘 중에는 뭘 더 추천하실까요? 천천히 오래 혹은 천천히를 더 추천드립니다. 꼭 천천히 오래가 아니어도 좋다, 천천히여도 된다입니다. 심지어는 처음에 시작하실 땐 이게 운동이 맞나? 이게 운동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걷는 거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수준으로 뛰어도 운동이 됩니다. 그걸 이제 요즘 존투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빠르고 짧게 혹은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부상입니다. 부상을 입으면 그 운동을 쉬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마라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나요? 그런 건 전혀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고 조금 더 활기찬 삶을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천천히 뛰는 걸로 시작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매일 1km씩 뛰는 거랑 주말마다 5km를 몰아서 뛰는 거,
둘 중에는 뭐가 더 나을까요? 매일 1km를 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짧아도 자주 습관화들여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점점 늘어나면 훈련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문 마라톤 선수들도 운동의 대부분은 되게 저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해요. 70%는 저강도의 운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게 더 좋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같은 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러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남들만큼 잘 뛰고 싶다, 남들처럼 빨리 뛰고 싶다, 남들처럼 궤도에 빨리 올라가고 싶다,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목표를 아주 적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시는 게 제일 좋다. 주 3회 10분 가볍게 뛰기. 처음 2주, 3주는 정말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빨리 좋아지겠다라는 성급한 마음을 좀 줄이는 게 좀 좋겠다 이고요. 두 번째로는 운동이라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다른 습관하고 연합하는 게 좋아요. 뭐 예를 들면 치킨을 보면 맥주가 땡긴다. 이제 이런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자동적으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다른 상황이랑 이제 결부시키는 건데, 예를 들면 퇴근할 때 두 정거장,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려서 좀 뛰어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고정적인 습관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점심을 먹고 바로 앉는다가 아니라 점심을 먹고 잠깐 나가서 5분만 10분만 살짝 뛰고 와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기존에 하던 행동에다가 뭔가를 좀 붙이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 습관을 들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거창한 거로 생각하면 일단 집에 가서 옷도 이렇게 멋있게 갈아입고 막 신발도 하고 이래야지,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뭔가 로딩이 많이 걸리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막 10분 뛰는데 막 러닝화 좋은 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평상시에 복장이나 이런 거 그대로 정말 살살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스스로 보상하기예요. 저는 이것도 좀 많이 도움을 좀 줬는데, 제가 무슨 의지가 강하거나 뭐 굉장히 계획적이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추운데 나가야 되나, 이제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달 단위로 주 2회 혹은 3회 정도 운동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했으면 이제 제 자신에게 이제 보상을 했어요. 처음에는 러닝화 없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산 게 러닝화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 게 워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 게 가방,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하나씩만 제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했는데, 스스로에게 성취감을 주는 거. 잘했어,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주고 스스로 보상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증상이 있을 때는 성취감을 느끼기가 좀 힘들거든요. 눈에 보이는 성취가 아니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보상으로 내걸면 보상회로가 좀 더 잘 돌아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러닝을 추천하지 않는 환자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제가 일단 먼저 예를 듣는 건 공황장애. 이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숨이 차고 막 어지럽고 실신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이러거든요. 공황장애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교감신경이 과흥분, 항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공황장애 또 오는 거 아니야? 갑자기 이제 실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워지거든요. 특히나 공황장애의 급성기 혹은 악화된 상황에서는 러닝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운동을 전혀 추천하지 않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공황장애에 맞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는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정적이면서도 릴렉스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명상,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운동의 효과를 낼 수가 있으면서도 심박동수를 자극하지가 않아요, 많이. 근데 이제 공황장애는 심박동수가 자극되면 잘못된 사인으로 알아들어서 공황 증상이 유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성기에는 러닝은 추천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로는 조울증입니다. 조울증 시기에는 잠을 조금만 자도 에너지가 굉장히 넘칩니다. 4시간만 자도 막 쌩쌩해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운동을 많이 하면 기분이 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급성기 조증이 있는 상황에선 러닝을 하게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오히려 좀 더 방방 뜨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부상을 당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근육이 깨져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거나 큰일 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러닝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운동을 권하지 않는 건 자살 위험이 높을 때입니다. 이럴 때는 주변에서 운동 권하면 안 됩니다. 너 우울증인데 우울증이 좋아져야지, 그러니까 운동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자사고가 있는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역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쓰레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나 이쪽으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운동이 먼저가 아니라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치료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섭식장애. 살찔까봐 무서워서 음식 먹고 나서 토하거나 혹은 약을 먹어서 그걸 다 배출하려고 하거나 혹은 약으로서만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그 중에 하나가 과도한 운동이 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해요. 기분이 좋거나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지금 운동하지 않으면 살이 막 이만큼 쪄가지고 돼지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그 사람은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쬐짱 마른 상태인 거예요. 섭식장애에서는 운동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기전 중에 하나예요. 이걸 계속함으로 인해서 또 폭식을 하게 되고 또 운동을 하게 되고, 이걸 지금 악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러닝이나 심한 운동을 권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신체 질환이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운동을 했는데 가슴 통증이 심하게 오거나 실신할 것 같다거나 심한 어지러움이 있다, 이건 운동하면, 러닝 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요즘은 30대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30대에도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으로 중환자실 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제대로 검사하고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러닝이 주는 이점과 정신건강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이제 러닝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ADHD, 인지장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설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운동은 내 뇌를 다시 켜고 생성하게 하는 굉장히 좋은 치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보고 이 정도는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만 하셨다면 정말 저는 기쁘기 그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러닝을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정신건강도 챙기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까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분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